경호처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박종준은 뭐 불구속 수사고, 그런데 김성훈 차장, 이광우 본부장이 구속영장이 아예 네. 그러니까 법원에서 기각된 게 아니라 맞아요. 검찰에서 맞아요. 김성훈에 대한 이 구속영장을 그냥 검찰에서 끊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커트 시킨 건데요. 이게 법원까지 안 간 거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영장 청구권은 헌법에 검사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과 공수처 검사만 할 수 있어서 저희가 기사 쓸 때도 경찰은 영장을 신청하는데 그 신청을 누구한테 하느냐? 검찰한테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건 영장이 발부돼야 되는 상황으로 보이니까 법원에 좀 넣어주세요라고 하는 거고, 직접 청구권을 가진 건 이제 검찰인데 본인한테 신청이 들어왔을 때 이걸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이미 뭐 수사에 제발로 걸어 나오지 않았냐 등등인데, 이 사람 휴대전화도 들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에 가서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이기도 했고요. 오늘인가요? 한겨레 단독 보도로 비화폰과 관련된 서버 다 삭제 지시 내렸다라고 하잖아요. 이런 거를 증거인멸의 우려라고 하고 이런 걸 구속의 사유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법원 판단을 받아야 될 이유가 차고 넘치는데 이것을 본인들 선에서 아예 청구조차 하지 않는다? 아, 검찰은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구나. 기자님, 그 한겨레 보도에 총기 사용도 오늘 뭐 나오지 않았어요? 네, 뭐 총기 체포 직전에 당일날 총기를 사용할 수 있냐, 총기를 쓸 수 있냐 이렇게 대통령이 얘기했다는 거고, 윤석열이 그걸 얘기했고, 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거든요. 김성훈이. 네. 근데 저는 이거는 제가 이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란 피의자, 내란 우두머리에 핸드폰이 너무 오래 살아 있어서 발생한 후과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도 오늘 공수처가 밝히기로 대통령 측이 강하게 요청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뇌부를 체포하지 말라고 당일에. 아, 네. 네. 그 이유가 뭡니까?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경호처도 대통령에게 충성할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그런 과정에서 지금 검찰이 이게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발려했다 이러면 뭐 판단해볼 여지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검찰이 이거를 커트했다라는 건 검찰이 이 부분을 봐주기로 했다라는 거고, 그럼 왜 봐주기로 했을까? 네. 네, 그게 대통령의 내란 피의자 핸드폰이 살아 있었기 때문이죠. 아, 윤석열의 핸드폰이. 네. 아니 뭐 검찰총장이든 서울중앙지검장이든 누구든 통화를 왜 못하겠어요. 당연히 통화를 했을 거고. 그러면 체포 전까지 당연히 김성훈이나 이광우 본부장은 본인들의 신병에 대한 딜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까지 하면 제가 구속될 텐데 뭐 이런 우려를 당연히 했을 텐데,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보장이나 담보가 없이 충성을 할 수 있을까요? 상식적인 추론입니다, 그냥. 그러네. 근데 지금 또 하나 심각한 게, 이번에 윤석열 체포할 때 생각보다 순탄하게 체포할 수 있었던 게 경호처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잖아요. 맞아요. 버스 안에 키도 놓고 가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무력 충돌 없이 다행히 윤석열을 체포를 할 수가 있었는데, 그렇지만은 김성훈과 이광우 얘네는 계속 지시했습니다. 빨리 그렇죠. 막아라. 그리고 그 전에 반발하자 직무배제를 하기도 하고 그랬던 인간들이 지금 구속이 안 됐다고 해가지고 직무 배제되어 있는 게 아니라 경호처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시. 오늘도 그렇죠. 왔더라고요. 네. 거기 그 구치소 앞에. 오늘도 네. 김성훈이. 그러니까 제가 그 기자가 만나서 인터뷰를 한 게 구치소 앞인지 어딘지 정확하게 화면상으로는 모르겠는데, 그 경호 차량이 있는 걸로 봐서는 경호처에 왔던가 구치소 앞에 온 건데, 기자가 물어봐요. 오늘 어떻게 오셨냐 그랬더니 대통령 있으니까 당연히 경호하러 온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복귀를 한 거고, 오늘 아침에도 공개됐지만 뭐 직원도 굉장히 지금 멘붕인 상태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어쨌든 지시 명령을 거부했었는데 그 책임자가 지금 돌아온 거잖아요. 누가 봐도 당연히 구속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MBC에 그 직원분들이 메시지 보냈어요. 이거 보세요. 네, 너무... 와, 경호처 김성훈 차장이 구속영장 검찰이 반려해서 풀려났습니다. 경호처 직원들이 멘붕입니다. 그가 어떤 짓을 할지 모르겠어서 메시지를 보낸다. 경호처의 대다수 간부와 직원들이 깊은 고뇌를 거쳐 영장 집행에 응했고, 사실상 김성훈과 이광우가 지시를 불이행한 거다. 왜 지시를 불이행한 거죠? 경호처 직원들이 집단적으로 저 둘의 지시를. 그렇죠. 그렇죠. 그 둘의 지시를 불이행한 거고. 그런데 그들이 돌아온 거죠. 그 밑에 다 또 보여주시면은 경호처 직원들은 둘의 복귀에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 많은 간부들이 혼란스러운 상태다. 어떤 보복 조치가 있을지 걱정이다. 경호처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그들의 직위 해제를 강력히 원한다.
근데 저 직위 해제를 네. 하려면은 최상목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대통령의 대행이고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이 경호의 대상은 대통령과 그 가까운 친인척으로 한정돼 있어요. 그러면 이 경호처를 직할해가지고 지시할 수 있는 건 지금 대한민국에서 현재 최상목 권한 대행인데 지금은 이게 얼마나 절절합니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실권자들이고 직위 해제도 되지 않았어요. 수사를 받는다는 사유만으로 직위 해제를 시킬 수도 있지만 안 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대단히 유동적인 상황에서 또 부당한 지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서버를 삭제하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그리고 인사 조치도 예고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선택이 정답이에요. 경호처를 위해서. 최상목 대행은 너무 수세적으로 너무 보수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거예요. 직위 해제시키고 검찰은 이건 영장 청구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야, 지금도 근데 안 시키고 있고 이번 저희가 한 3, 40분을 서부지법 폭동 관련해서 네. 얘기했는데 최상목이 그것도 바로 보고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와, 요거 폭력 사태 시작되고 8시간 흘러가지고 입장 냈는데 그거마저도 또 그냥 뭐 유감이다. 네, 하나만한 하나만한. 얘기죠. 경찰 다 떠나서 경찰 부상자가 70명이 넘어요. 근데 권한대행이라는 자가 이거를 유감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상 아이 뭐 그럴 수도 있는 일이었다 이런 얘기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어쨌든 뭐 헌정상의 혼란이 불가피하니까 그냥 내란 그 국무회에 참여했던 전원을 탄핵시키지 못하고 흘러온 건데 그 상황들 안에서 아까 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란 피의자가 한 달 넘게 버티면서 우두머리가 상황이 악화됐고 그 다음에 어쨌든 책임을 져야 되는 인사가 지금 그 책임이 아니라 국정 운영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이 겹쳐서 사실 이제 많은 국민들이 체포가 돼도 뭔가 해소가 되지 않고 오히려 체포가 된 다음에 법원이 습격을 당하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이게 굉장히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최상목이 이 둘을 그대로 두고 있기 때문에 김성훈이랑 네. 그런 상황에서 오늘 경찰이 삼청동 안가 압수수색하러 갔는데 네, 요거 다 못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또 그게 막아섰더라고. 메시지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성훈의 영장은 반려됐고 최상목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것도 안 하는데 경호처가 여기 있습니다 내놓을 이유가 없죠 사실. 맞아요. 이 안전가옥 이 CCTV는 실제로 계엄 해제 전후로 해가지고 모였고 이 요인들이 같이 논의를 했던 그런 장소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증거물로 기능할 수밖에 없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인신을 확보하는 이런 부분과 증거물을 확보하는 거는 좀 다르게 돼 있어요. 형사소송법에. 그렇다 보니까 이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머무는 직무실과 관저는 보안시설로 분류돼 있긴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곳에는 증거물을 확보할 때 사실상 책임자의 승인이 없으면 확보를 못하는 거예요. 영장이 있어도. 그러니까 들고 가니까 안 해준다라고. 책임자 지금 누굽니까? 지금 김성훈 처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번번이 막혔던 거고.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나 뭐 이후에 대통령 수사를 할 때 임의 제출 방식으로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내는 것들을 받아오는 방식이었는데 임의 제출도 못한다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미 제출도 안 한다고 하더라고 진짜. 진짜 이거 어떻게 하나? 근데 이 검찰에서 김성훈 구속영장 자체를 그냥 기각한 것 자체가 박은정 의원은 요거 심우정 그러니까 중앙에서 심우정이 지휘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를 하더라고.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전 당연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검찰 조직은 위로 올라갈수록 이런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거예요. 본인의 조직과 관련해 가지고 당연히 검찰총장의 어떤 이런 중요 사건을 대통령과 사실 직접 붙어 있는 이런 영장 청구의 문제를 검찰총장한테 보고하지 않고 임의로 이 담당 검사가 적이 판단해서 그냥 자기 선에서 판단을 한다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검찰 조직의 불가능이다. 특성상. 예, 저는 그러니까 검찰 출신 의원인 그 박은정 검사의 말이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심우정이가 아직까지도 그럼 윤석열의 영향력이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가? 아니면 본인들이 살려고 하는 걸까요? 뭐 겹쳐져 있겠죠 어느 시점에. 하여튼 요거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윤석열이 지금 어쨌든 구속이 돼 있는 상태에서 공수처가 부르는데 계속 안 나가요. 오늘도 공수처가 구치소까지 간 것까지는 제가 뉴스를 보면서 왔거든요. 맞아요. 그 이후에 업데이트 된 게 있나? 철수했어요. 강제 구인을 못한 건데 저는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치는 지금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권력이 일사불란하게 한 엄정함을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떨 땐 통하고 어떨 땐 안 통하면 사람들이 그 공권력을 누가
그 공권력의 어떤 그거 신뢰를 합니까? 근데 지금 공수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을 정상적인 집행을 지금 못 하고. 강제 구인이라는 네. 게 그러면 안 나오니까 예. 가서 끌어낸다는 소리예요. 강제로 데려온다는 예, 소리잖아요. 완전히 그냥 이 양팔을 잡고 끌어낸다는 사실 소리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법적 근거도 없는데 왜 그러냐 이러는데요. 왜 법적 근거가 없냐면요. 영장이 발부된 피해자가 수사를 거부하는 경우 저는 단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수사받으라고 영장이 발부됐는데 버티고 나 안 하겠다라고 하는 피해자는 사실 대한민국에서 찾아볼 수 없어요. 법률조차 이게 불비된 게 아니라 그럴 상황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판례로 법리가 이게 확립이 돼 있는 거예요. 영장이 한번 발부됐으면 구속영장이잖아요. 네. 이 사람을 인신을 구속하는 거에 더해서 수사까지도 강제로 받을 수 있게 인치할 수 있는 이 영장의 효력이 있다라는 판결이 있었던 거예요. 2003년도인가 하여튼 그때.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강제로 끌어낼 수는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약간의 마타도아가 전 국민의힘 내부에서 보수 진영 내부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안 된다. 법도 없는데 왜 뭘 근거로 끌어내느냐. 아니요. 판례는 법이 비어있는 부분을 메워주는 게 판례거든요. 네. 근데 최초긴 한가 보네 거의. 그러니까 그 판례를 만든 사람 이후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최초인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대검에서는 공수처에다가 이제 윤석열 요 사건 좀 이첩 문제 관련해서 협의를 좀 하자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공수처가 계속 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없어요. 법률상. 네. 예. 이제 검찰에 넘겨주긴 해야 되는데 그럼 검찰에 넘어가면 그때는 윤석열이 만약 조사받으러 이젠 나가겠다 하면은 이거는 너무 완벽한 사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인이라고 볼 수도 있고 윤석열이 오랫동안 법조인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검찰 출신이고, 그러니까 이 기관에 대한 위계가 자기 머릿속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미 공수처 검사들 삼류다 이렇게 표현한 적도 있었고, 그러니까 아마도 검찰로 넘어가면 공수처의 수사와는 다른 대응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는 윤석열 개인이 공수처라고 하는 기관을 바라보는 어떤 본인의 어떤 시각이 반영된 문제일 수도 있고, 지금 이제 진행자 얘기하신 것처럼 그래도 검찰 수사는 내가 좀 해볼 만하지, 내가 여기 출신인데 뭐 이런 생각의 반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경호처의 그 구속영장 커트에서 보듯이 뭔가 모종에 말하자면 이런 게 공수처보다는 강하게 있을 수도 있고, 뭐 모든 가능성 다 있다고 봐야겠죠. 예, 말을 할 이제 입을 열 가능성이 저도 공수처보단 검찰에서 더 열려 있다고 보이는데 윤석열이. 이게 그럼 본인의 방어권 행사에 도움이 될 것인가는 전 상당한 물음표예요. 이를테면 헌재에도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포고령은 김용현이 베껴온 거다. 그것도 잘못.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과 불일치하고 누가 거짓말을 하냐 안 하냐의 문제일 건데,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거짓말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겁니다.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거의 일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포고령 문제도 그렇고, 뭐 비상 입법 기구를 쪽지로 건넸다는 것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 당시 부총리가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을 했어요. 네. 그런데 내가 했던가 김용현이 한 거 아니던가 이런 진술들, 그럼 완전 패착 중에 패착이죠. 이미 좀 암흑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 이 사건은. 제가 이제 현재 경찰한테 들은 얘기인데 진상 3종 세트라고 불러요. 현행범인데 네. 도주를 해요. 도주. 윤석열 사실상 도주 상태였죠. 그렇죠. 네. 근데 잡아왔어. 그래서 그 어렵게 영장 집행해서 잡아왔어. 체포영장 발부. 근데 오자마자 진술 거부해요. 진상 3종. 네. 그리고 뭐를 낸 겁니까? 일반 피의자를 거의 내지 않는 체포적부심을 냈어요. 그러면 중앙지법에 출근하는 검사나 대한민국 모든 경찰청에 출근하는 경찰 아무나 붙잡고 어떤 현행범 피의자가 이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구속시켜야지 이렇게 나와요. 바로 그냥. 그러니까 이거를 경찰은 진상 3종 세트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하는 애들은 주로 어떤 애들이냐면 마약범. 마약범들만 요 진상 3종 세트를 다 밟아요. 근데 지금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가 마치 다 맞죠. 그러니까 제가 농담으로 그 얘기하는데 법치주의가 너무 잘 갖춰져 있어서 이제 이 모든 게 다 자기 권리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 되게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변호사님이 얘기해주신 내용 중에 최상목한테 건넸다는 거 있잖아요. 네. 지난번에 이제 용해인 의원은 나와가지고 요거 쪽지라고 하면 안 된다. 지시사항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지시사항. 왜냐면 너무 심각한 문제니까. 근데 이제 문건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이게 무슨 포스트잇에 적어서 준 게 아니라 실물이 공개가 됐습니다. 요거 사진 있습니까? 이거 너무 이게 밝게 나왔는데 저게 오늘 문서 작업을 한 거네요. 네, 문서 작업을 기획재정부 장관 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거 저렇게 적혀 있고 실제 저게 이제 문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좀 특이하게 봤던 게 맨 위에 저렇게 기획재정부 장관 돼 있잖아요. 그럼 저기 기재부 말고 난 더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각 부처별로. 오, 부처별로. 왜냐하면 문화체육관광부도 뭐 한예종을 폐쇄하고 그렇죠. 이렇게 기간 폐쇄 같은 것들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 그렇게 하면 각 부처별로 어떤 지시들이 있었을 수 있죠. 그것도 지금 수사해봐야 되는 거예요. 외교통상부도 받았다는 취지로 이야기가 나왔죠. 이게 해외 공간들과 관련한 안전 관리를 잘 해라 뭐 이런 취지로. 그러니까 아마 기획재정부랑 이 외교부에는 뭔가 하달이 명시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문건의 형태로. 윤석열의 논리를 따지자면 김영현이 뭔가를 베껴서 다 작성했다는 거 아닙니까? 포고령. 그럼 포고령을 언젠가 뭐 과거 네. 80년인지 언젠지 모르겠지만 그 포고령을 보고 베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저런 거 다 있었을 거잖아요. 부처별 지시사항이라든지 하달사항들 뭐 그런 거 다 베꼈겠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저 문건 관련해 가지고 아까 얘기해주신 윤석열 구속 여부 이게 영장실질심사 할 때 판사가 물어봤잖아요. 네. 요거 진짜 창설할 의도가 있었냐 비상입법기구 그랬더니 윤석열은 그거를 김용현이 쓴 건지 내가 쓴 건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거를 또 받아서 나온 보도가 김용현이 비상입법기구 메모 요거 자기가 썼다고 또 입장을 냈더라고요. 아 김용현 본인이 썼다.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김용현이 그건 내가 쓴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던데. 근데 이게 썼다라는 게 본인의 아이디어로 완전히 다 썼다라는 건지 지시를 받아 썼다는 건지 한번은 좀 가름을 타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왜냐면 기획재정부에 본인이 명령을 내릴 권한 자체가 없어요. 본인은 국방부 장관이라서. 그렇다면 이것을 그냥 자체적으로 이렇게 넘겼을까? 그 주장을 있는 그대로 믿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계엄과 관련해서 발동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아예 없다라는 상황은 사실 상정하기 어렵다고 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김용현이 썼다고 하더라도 김용현이 최상목한테 준 게 아니라 결국 준 거는 그렇죠. 윤석열이 최상목한테 준 아니 거잖아요. 정부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문건을 작성해서 하는데 그 문건을 저 문건을 김용현이 썼겠습니까? 그러면 그 밑에 실무자 누가 써서 프린트해서 그렇죠. 줬겠지? 근데 저는 그걸 따지는 건 의미가 없고 이거의 모든 책임은 윤석열이 지는 거죠. 맞아요, 맞습니다. 윤석열이 그리고 지금 나오는 또 속보로는 21일 날 탄핵 심판 직접 출석하겠다. 아 내일. 그러네요 내일. 근데 이거 굉장히 나는 위험하다고 봐. 좋지 않을 거예요. 그쵸? 결과적으로. 왜냐면 지금 윤석열이 나올 때마다 이 극우 난리죠. 지지자들이 난리잖아요. 얘가 의도가 있나? 당연하죠. 이거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나가서 내 메시지를 내겠다. 이 메시지가 법률적으로는 하등 본인한테 도움이 안 돼요. 지금까지 나온 걸 보면. 이거는 정치의 선전을 하겠다는 거예요. 정치 선동을 하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이거 헌재도 그러면은 굉장히 경계 강화나 경찰이 당연하죠. 엄청 붙어야 되겠네. 예. 그렇죠. 위험합니다. 그러면은 일단 검찰이 윤석열을 결국에는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안에 이제 특검이 나가느냐 출발할 수 있느냐 이번에 민주당에서 또 다 받아줬잖아요. 완전히 얘기하는 거. 그런데 양보했죠. 국힘은 그거 또 협의된 것도 아니라 그러고 권성동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내란 특검법 민주당에서 낸 거 대국민 사기다. 최상목 제의 요구해야 된다. 거부권 쓰라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특검의 필요성이 없고 보충성과 예외성의 원칙도 충족하지 못했다. 더 수사하고 체포할 사람이 없는데 특검으로 누굴 더 수사하겠다는 거냐 라면서 권성동이가 얘기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맞습니다. 특검 최상목이 일단 거부권을 쓸 것인가? 네, 쓸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요. 전사님 보시기에는 국민의힘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 뭐 민주당이 다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겠지만 기본적으로 제3자 특검으로 해야 된다. 왜 너네가 하냐? 그래. 그럼 우리 양보할게. 대법원장이 하자. 비토권도 행사 안 할게. 수사기간 줄일게. 수사 인력도 확 줄여볼게. 라고 가져갔어요. 사실 갖다 바친 거예요. 박스가리만 해서 왔는데 이거 안 되겠어 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법무부 차관이요. 법무부 장관 대행입니다. 지금 위헌적인 요소가 많이 제거됐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A가 문제다라고 해서 A를 바꿔오면 이번엔 B가 문제인데 다 받아주면 이번에는 이거는 왜 인지수사를 할 수 있게 했어? 인지수사는 기본적으로 별건 수사라고 해서 정치권에서 문제를 많이 삼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다가 다른 범죄의 단서를 인식하면
영장 받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적법 수사한 겁니다. 근데 뭐가 두려워서 이걸 하나하나 막아서는지. 국민의힘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다. 계엄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아니요. 진짜 책임감 느끼면 특검 진작에 했어야죠. 그렇죠. 본인들 안을 냈어야죠. 그걸 못하면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이건 어때요? 권성동이나 국힘에서는 이거 협의 안 된 거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내용은 국힘 지들이 내려고 했던 특검법 맞아요. 그 내용을 많이 반영을 해준 거잖아요. 네. 그리고 얘기해주신 법원에서도 네. 이거는 뭐 어느 정도 문제가 다 해결된 네, 것 같다라는 법무부. 입장이 나왔고 그러면 최상목 입장에서 부담이 없을까? 또 거부권을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쓰려면은 이거는 어느 정도 저는 협의가 돼 만약에 있는 것 국민의힘이 같은데. 요청하고 하면 거부권 행사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놓고 이게 무슨 법안에 세부적인 내용들이 협상의 대상이 되고 내란이에요. 지금 내란을 방치하니까 어떤 내란범들에 대한 체포가 더디고 방치되니까 어떤 일이 법원이 습격당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또 이렇게 돼야 되는 상황, 그 역학 관계 이게 그냥 뭐 답답할 뿐이죠. 그러면 거부권을 써서 재의결한다 그러면은 지난번에는 198표 나왔거든요. 네. 국힘 내부에서도 더 흔들릴 가능성은 있죠. 지금 법안이 그런데 바뀌면서 오늘 수정되면서. 뭐 국민의힘 인사들 이야기는 그때랑은 좀 사정이 달라졌다. 이탈표가 더는 안 될 거라고 장담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탈표 더 안 나올 왜냐하면 거라고? 그때보다 또 수사가 많이 진척이 됐어요. 윤석열 씨도 인신이 확보가 되고 영장도 발부가 되고 지금 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사람을 주구장창 잡아둘 수가 없기 때문에 딱 10일 안에 구속 기소를 해야 돼요. 그나마 검찰 단계에서 한번 갱신해서 20일 말미가 있는 거거든요. 시간이 진짜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검사 제도가 도입이 돼가지고 준비 기간 20일 하면 이게 악의가 맞아라는 논리로 또 자당 의원들한테 부결표를 던지라고 하는 거죠. 근데 수사할 사람이 너무 많잖아. 이게 어떻게 해? 그렇죠. 많죠. 예. 군수내부랑 윤석열만 잡아놓는다고 끝납니까? 그러니까 그거 역설적으로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군에서 책임 있는 사람들 사령관들 10명 이상 구속시켰잖아. 네. 그다음에 대통령 구속시켰잖아. 그러면 사실 지금 이제 뭐가 남습니까? 행정부에서 어떤 협조가 있었는지 장관들에 대한 수사가 남고요. 그다음에 뭐가 남습니까?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을 때 입법부가 뭔가 한 게 아니야? 추경호를 중심으로 뭔가 한 게 아니야? 요 부분이 남아 있는 거예요. 요건 아직 못 건드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요걸 하는데 요거 싫은 거예요. 그렇죠. 네. 자기네들까지 올까봐. 네. 네. 추경호가 굉장히 조용하더라고. 원내대표. 완전 납작 엎드려 있는 거죠. 그쵸. 네. 와. 그리고 날짜가 이미 뭐 보도가 됐지만 그 계엄의 주요 임무 종사자들라고 할 수 있는 여인영이나 이런 멤버들하고 술 먹고 그 다음날 국힘의원들이랑 오찬하고 이런 날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날이 제가 확인한 걸로 한 2-3번 되는데 그러면 그날 낮에 어제 밤까지는 술 마시면서 계엄 얘기만 주구장창 하다가 그 다음날 낮에 국회의원들 만났을 때는 민생경제 문제 얘기합니까?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어느 정도 수준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알고 있었냐 이런 부분들도 다 수사가 지금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맞아.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싫은 거겠죠. 얘기했겠네. 진짜로. 그리고 어쨌든 한돌이 아는 건 뭐 모두가 알고 계시니까 그건 특검이 무조건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거부권 행사를 하고 그러면은 부결이 또 되고 시간적으로 봤을 때 예. 결국에 현실적으로는 검찰에서 윤석열을 기소하겠네요. 특검이 아니라. 그렇죠. 특검이 아마 기소권까지 지금이 물리적으로 행사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공소유지는 검찰이 또 하고 기소도 검찰이 하게 될 수 있죠. 검찰이 굉장히 그 김용현 공소장 나왔을 때 네. 또 어떤 분들은 검찰은 이제 윤석열 완전히 버렸다. 손절했다. 이제 제대로 할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이번에 김성훈도 구속 안 하고 하는 거 보니까 그냥 어느 정도 요 정도에서 털고 끝내자. 아니, 검찰이 윤석열을 털 수는 없어요. 검찰이 김용현 공소장의 논리로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거에서 검찰이 털 거면 윤석열까지는 우리가 할게. 근데 그쵸. 지금 얘기한 그 나머지 부분들 예를 들면 국민의힘에 타격이 갈 수 있는 혹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 인사들에게 타격이 갈 수 있는 범위로까지 이거 수사를 인지해서 할 거냐 이 부분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용현 공소장 보면 거의 김용현과 윤석열이 모든 일을 다 한 것처럼 쓰여져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훨씬 그렇죠. 많죠. 예, 근데 지금 검찰이 어떻게 되더라도 윤석열을 털진 못해요. 이건 뭐 알고 있죠, 검찰도. 근데 사실 이제 그 외의 부분들을 에서는 여전히 이제 의문점이 많이 있죠. 맞아. 왜냐면은
검찰도 선관위 올 거니까 뭐 협조해라 군인들한테 그런 명령이 내려갔잖아요. 그게 굉장히 쏙 들어가 있다고 지금. 그렇죠. 이번 내란에 검찰도 어느 정도의 역할을 미리 알고 수행하려고 했느냐가 어디서도 언급이 안 돼. 그렇죠. 쏙 들어갔어요. 쏙 말씀대로. 들어갔어. 자기네들이 딱 그거는 손 안 대 버리더라고. 당연한 뭐 지들 입장에서 그렇겠지만 어쨌든 요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요것만 얘기하겠습니다. 공수처에서 윤석열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를 이제 구치소에 보내면서 윤석열은 변호사 말고 아무도 이제 면회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관련해서 윤석열 쪽에서는 인권 침해적 접견 제한이다. 요거는 분풀이다. 요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을 하는 거는 그냥 짓는 겁니까? 아니면은 김건희가 나 가려고 김밥 싸놨는데 왜 못 가지? 아니 이런 걸 윤석열이 수사에 엄청 잘 협조하고 이런 상태에서 이런 조치를 했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아무것도 지금 협조를 안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악질적인 피의자들만 하는 진상 3종 세트를 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 증거인멸할 수 있는 장소는 수사권이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은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조치는 불가피한 거고 김건희 면회를 풀어주면 김건희가 거기 올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이거는 사실 의미 없는 논쟁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공수처에서도 이런 분석이 있던데 저는 그게 맞다고 해요. 뭐냐 10일 정도 있으면 검찰에 줘야 되는데 나오지도 않고 하니까 그 와중에 근데 무슨 가족 접견하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조사할 시간도 실질적으로 빠듯한데. 그런 것도 고려했을 걸로 보이네요. 말씀 들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좀 맞다고 생각이 들고